완벽주의는 강박증일까? 완벽주의는 그렇게 했네요. 완벽주의 강박장애. 완벽주의자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의 틈을 메워야 한다고 느낀다. 적응적인 완벽주의의 경우에 완벽주의자 본인이나 다른 이들에게 해롭지 않은 가치 지향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부정적인 완벽주의의 경우에 그 실행 방식이 완벽주의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 완벽주의가 강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완벽주의자는 항상 자신의 완벽주의 유형이 나타내는 이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의 강박적인 본성을 받아들인가? 강력하고 자연스러운衝動의 강박적인 본성을 받아들이는 건 무섭고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받는 정도를 통제하고 싶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통제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수용을 통해서 얻는다. 어떤 식으로든 탁월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 기분을 느낄 거라는 얘기는 완벽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자극적인 부분이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평균에 대한 비판처럼 들리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보통은 나쁜 것이 아니다. 완벽주의자는 많은 부분에서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데 이건 그들이 갈망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수준에 만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고 적절하다. 충분한 수준을 인정하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건강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사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걸 원할 수 있다. 그것도 건강에도 더 좋다. 때로 나는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본인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의욕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패배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말하는 패배자는 사회적으로 비교 가능한 맥락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자신의 온전한 자아와 접촉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완벽주의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마다 입을 틀어 막힌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상담 중에 고백한다.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되고 패배자가 된 듯하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뛰어나고 싶어 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완벽주의자의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탁월해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비법이다. 완벽주의의 강박주의와 적극적인 특성은 이상주의자 노력가를 완벽주의자와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주의자는 자신의 이상에 대해 얘기하거나 공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지만 완벽주의자는 이 이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을 멈추고 현재의 선택에 만족할 수 있지만 완벽주의자는 그럴 수가 없다. 사람들은 강박장애 OCD를 완벽주의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둘은 완전히 다르다. 강박장애를 앓는 사람은 특정한 강박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침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까봐 걱정하다 보면 그 사람이 버스에 치이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 수 있다. 강박장애를 앓는 사람의 강박적인 생각은 마치 내가 남에게 잠시 당한 것 같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마주하도록 강요받는 것처럼 이질적인 기분이 든다. 강박장애 때문에 원치 않는 생각에 잠식당한 사람은 반복되는 생각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강박장애 안에는 선담 이후의 모든 고병을 완벽하게 대칭 상태로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같은 약간 황당한 생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완벽주의자들이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보여주는 일반적인 강박적 노력과 다르게 강박장애를 앓는 이들은 특정한 숫자까지 세거나 손을 쥐거나 정확한 문구를 반복하는 등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강박성을 드러낸다.
강박장애의 강박성은 논리적인 이유 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규칙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문을 3번 두르지 않고는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말이다. 완벽주의도 경직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경직성은 현실이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내 경우에 이메일을 보낼 때 남들에게 무능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꼭 3번 확인한 다음에 보낸다. 분명히 말하는데 완벽주의는 장애가 아니다. 자기의 성격 장애나 강박장애와 다르게 임상적인 수준에서 완벽주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은 없다. 이런 차이는 완벽주의라는 말에 대한 나의 개념적인 해석을 반영한다. 부정의적 완벽주의의 가장 근접한 임상장애는 강박성 인격 장애다. 이름은 강박장애와 매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병이다. OCPD는 여러 진단 중에서도 특히 건전한 대인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이는 일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 학과 통제에 대한 집착, 질서에 대한 집착 등으로 특징 지어지며 DSM 정신질환 이런 별남인데 경직된 완벽주의라고 칭한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완벽주의자는 강박성 인격 장애와 관련되기 쉬울 것 같아. 이 장애와 관련된 경직성 정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명확해진다. DSM에 따르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권위와 규칙에 엄격하게 복종할 수 있고 참작 가능한 상황에서도 규칙을 어기지 말고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잔디밭에 넘어져도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강박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을 보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애의 진단 임계값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진단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강박성 인격 장애의 다른 기준 중에는 수집 욕구와 돈에 대한 인색함 등도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극단적인 통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수천 건의 오래된 잡지 같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예상치 못한 미래의 사건을 통제하려는 비논리적이고 극단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시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강박성 인격 장애를 앓는 사람은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을 위해서 낡은 토스터기 손잡이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고장난 토스터기 17대를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강박성 인격 장애 환자에게 때때로 존재하는 극단적인 검소함도 통제 집착 메커니즘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들은 자기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생길 일에 잘 대비하고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려고 돈 쓰는 것을 거부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릇세가 아니다. 강박성 인격 장애를 앓는 사람은 돈이 $200만 있으면서도 자기 돈으로 점심을 사 먹지 않고 식료 품종의 무료 시식대에서 배를 채운다. 당신이 겪는 경험이 임상적으로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을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대인관계가 삶의 질을 저하는 정도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런 문제를 고려할 때 상담사, 책, 자기계발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솔직해져야 되겠다. 완벽주의자 플러스 자존감. 자존감이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일이 많지만 성취했을 때만큼 많은 사랑과 기쁨, 존엄성, 자유, 연결을 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존감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치 있는 존재다. 매 시간마다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항상 가치가 있다. 자존감을 이해하는 것은 자존감이 아닌 게 뭔지 이해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자부심과 다르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강의를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자부심은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에 자존감은 내면 더 깊숙한 곳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자존감은 자기가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자부심은 크지만은 불안감을 느끼는 완벽주의자들에게 혼란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고생해서 공무의 자리로 승진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면의 독백이 들려오는 것이다.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좋은 성과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하다는 기분이 들지?
당신은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반면에 완벽주의자는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유해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자기가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탐나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자기를 냉장고 속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처럼 취급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그 관계는 상대방이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건 정말 건전하지 못한 관계야.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남아있는 거지? 당신은 자기가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인 것을 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정정의 완벽주의자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온전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풍요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인 완벽주의자가 이성을 향해 노력하는 건 그런 안정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온전하거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살아간다. 노력은 부족한 것을 보상하고 고장난 것을 고치고 대체품으로 이런 욕구에 적응적인 완벽주의자는 내면이 멀쩡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한다. 내면에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를 불어넣고 외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기분을 느낀다. 반대로 부정적인 완벽주의자는 내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적어도 무언가에 익숙하다는 기분이라도 느끼기 위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적응적인 완벽주의자는 선물을 주고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는 위로를 준다는 것이다. 위로는 사과의 표시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빈손을 가지 않도록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거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 될 기회를 이미 놓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공허한 느낌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부적응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지금 완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뿐이다. 자신을 다 고친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존감과 떨어졌다고 해서 난 쓰레기야 그러니 이걸 만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난제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잘못된 낙관주의의 뉘앙스가 가득하다. 본인의 자존감과 단절되면 이런 기분이 든다. 저와 거의 다 왔어. 바로 코앞이야. 곧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야. 그걸 끈적이만 하면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은 $X 이상을 벌기만 하면은 직장을 구하기만 하면 임신하기만 하면은 그 학교에 합격하기만 하면은 내 아이들이 그 학교에 합격하기만 하면은 연애하기만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선물을 사줄 수 있기만 하면은 그걸 손에 넣기만 하면은 나 자신에게 만족이 될 거야 라고 여기게 된다. 나는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 책 전체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타고난 권리다. 사랑자의 전음성도 그렇다. 높은 자부심과 높은 자존감도 그렇다. 자존감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오해는 그게 정적이라는 것이다. 자존감은 유동적이다. 우리 가운데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다. 순식간에 자존감이 사라질 수가 있다. 비이상적인 통제, 진정한 힘. 욕망과 사랑이 그렇듯이 힘과 통제도 똑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통제적인 제한적이며 거리의 방식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통제권을 넘겨준다면 그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 반대로 힘은 무제한적이며 공유할 수 있다. 당신이 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아무런 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힘은 자기가 지닌 가치의 불변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어떤 일의 결과가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 그 결과가 무엇을 제공하든 자기는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기쁨, 사랑, 존엄성, 자유를 누릴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한다.
당신이 이미 승리한 자다. 벌써 이겼다는 자신감이 당신의 잠재력을 해방한다. 자신감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을 감수하기가 더 쉬워진다. 당신의 시도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자신감과 단절되면 통제에 집착하게 된다.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기 부담스럽거나 힘든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일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야 안도감을 느낀다. 스스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금 당신은 필사적이다. 자기 업무 분야, 가족, 지역, 사회,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강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남을 통제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 주변에 있고 싶어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통제는 제한을 조장하고 힘은 자유를 독려한다. 통제는 옹졸하고 힘은 관대하다. 통제는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고 힘은 영감을 준다. 통제는 조작하고 힘은 영향을 미친다. 통제는 근시안적 이로보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하나씩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계획해야 한다. 힘은 성견 지형이 있어서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호사를 약속한다. 힘은 업그레이드이다. 힘을 이용하지 않고 비상적인 통제 전략에 의존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 움직이려는 것과 같다. 당신이 마음이 가는 리더들에게 생각해보자. 그들의 권위나 통제나 힘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힘없이도 권위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권한이 없어도 리더가 될 수 있다. 힘은 직함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나 강해질 수 있다. 완벽주의자 플러스 마음챙김. 세상의 마음챙김만큼 희한하게 상품화된 단어는 별로 없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다. 어쨌든 나는 자신의 자아 전체를 현재 순간에 의식적으로 가져오는 능력을 설명할 마음챙김이라는 말보다는 현재에 머무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는 변치 않는 관계가 존재한다. 어떤 걸 완벽하게 경험했다면 그것은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관심을 온전히 쏟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무언가가 기능적으로 완벽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점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완벽한 순간에 대한 당신의 기억은 당신이 가장 확실하게 집중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다. 완벽주의자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다. 목표는 달성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상은 계속된다. 완벽주의자가 목표에 도달하면 그들은 항상 새로운 목표, 더 큰 목표를 만든다. 완벽주의는 내부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일치를 경험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반영한다. 그건 이상과 현실을 영합하려는 시도다. 이 틈을 완전히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것과 가능한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된다. 즉 이상적인 인식 상태를 달성하게 된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 접촉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것, 약게라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죽지 않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 말이다.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된다. 미래의 당신 쪽을 향하도록 하거나 지금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인생하고 좁은 생각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당신이 현재 머무를 때에 지금 당신의 삶은 과거의 삶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가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당신은 자신의 온전함에 둘러싸여 있는 동시에 완전히 자유롭다. 현재의 머무름과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행복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자세를 고친다. 무언가를 느끼려고 기다리는 것이다. 반짝거리고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로 행복을 느낀다. 물론 현재에 머무르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현재에 머무르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현재에 머무르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현재에 머무를 때 보장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자유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심적인 상태가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다. 그러므로 현재에 머무르면 단순히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 머리를 들고 있는 각도 등등등등등등 보여주는 속성이다. 존재감은 당신이 얼마나 판단력이 있고 동정적이고 해결적인 지향적인지를 변화시킨다. 현재에 머무르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이미 존재하는 선한 것들을 가차없이 가려버리는 세상의 삶에서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달성 가능한 유일한 이상이며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이 거기에 자석처럼 이끌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왜 모든 완벽주의자가 내면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적어도 처음에는 완벽주의자들이 현재의 머무르는 경험을 역설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자는 만약 내가 이거 나 자신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완벽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외부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내면은 자기가 완전히 살아있고 만족하고 등등등등 기분을 느끼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다. 내부적으로 존재감을 키울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자기가 온전히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낀다. 내면에 집중하면 할수록 외적으로 완벽함을 많이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이 완벽한 순간을 묘사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은 물질을 얘기하지 않고 온전하고 연결된 느낌을 얘기한다. 완벽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외적이고 비상적인 완벽함만 얘기하고 내면의 감정은 그 속에서 파편화되어 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현재의 머무르는 감각을 느끼는 이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비욘세가 무대에 오르면 그녀는 공연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비욘세가 터득한 것은 완벽한 춤동작이나 아름답게 노래하는 법이 아니다. 그렇게 춤을 추거나 아름답게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그녀 외에도 많다. 비욘세가 터득한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의 힘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이다. 비욘세가 이불만 걸친 채로 무대 위를 걷거나 가만히 서 있어도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길 것이다. 당신이 무엇에 매료되는지 아는가? 그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가? 그녀의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 아는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것은 당신이 지닌 존재의 힘에 대해서 얘기한다. 누군가 당신과 온전히 함께 있으면 체면에 걸린 듯한 상태가 된다. 당신이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들이 우리의 존재감까지 일깨워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존재감을 인식하고 나면 자기가 가진 힘을 계속 잊고 되기가 어렵다. 당신의 존재감은 힘의 진원지다.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이미 가지고 있다. 적응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완벽주의자에게는 존재감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든 간에 먼저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이들은 순간에 이 정도로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 특별한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심리학자는 몰입 상태라고 한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볼까?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가능성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명령이나 미래의 지시 없이 살아가고 자발성을 위한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설명의 공통점은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강조다. 당신이 현재에 머물 때는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없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어는 통제할 필요가 없다. 존재의 반대는 부재다. 당신의 부재 중일 때는 자신의 힘과 단절된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기분이 들기를 기다린다. 자기 내면의 공간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집을 바꾼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계속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의 현실을 거부하고 전환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한다. 부적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완벽주의자에게는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그걸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일을 하는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어쨌든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무력감을 느낄 때는 통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통제가 극대화된다.